아주 못생긴 애가 옷 예쁜 거 입으면 아무도 안 따라해. 아주 예쁜 애가 옷을 예쁜 거 입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 똑같은 거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저는 오늘 제목이 저금리 시대 생존 전략이어가지고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지금 이자가 안 나와서 거의 뭐 아들이 부동산 쪽이 있는데 부동산을 안 살라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네, 그래갖고 항상 좀 투자를 잘 못하셔갖고 부모님은 이렇게 크게 돈은 많지는 않으신데 제가 항상 그걸 좀 반면교사로 삼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업이 하다 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집 하나 더 사면은 저희 아버지는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 생존 전략 한번 보면 이 금리 더 떨어진다라고도 말을 했죠, 그렇죠? 굉장히 반대 사항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 엄청 올라갈 거니까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폭락론자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쏙 들어갔죠, 이제 그 얘기는. 그래서 뭘 갖고 있어야 했을까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볼게요. 1970년대 압구정도. 그쵸. 현대아파트 앞에서 밭을 갈고 있죠, 그쵸.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주변이에요. 강남경찰서 신축 부지. 예. 이거 어딜까요? 예, 잠실. 잠실에 이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뽕잠이잖아요, 그쵸? 뽕이 물이 많아야 된다면서요. 예, 잠실. 잠실 바로 앞에 여기가 예, 송파구 신천동 사진이에요. 영동대교예요. 예. 영동대교 남단. 예. 이때 돈 갖고 있어야, 뭐 갖고 있어야 돼요, 이때? 논이라도 있었으면, 그죠? 논이라도 한마직이 있었으면이죠, 그죠? 돈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강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 강의 끝난 건데 여러분들 계속 돈 갖고 있죠, 그죠? 예. 국회의사당 신축 현장이에요, 이게. 뚜껑 이제 덮기 전이죠. 예. 롯데라는 그룹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부동산을 굉장히 잘해요. 예. 만약 롯데가 사이다 팔아서 돈 번 것도 있겠지만 여기 어디죠? 강남역 삼성 부지죠, 그렇죠? 그 옆에 뭐가 있죠? 예, 롯데칠성. 아마 이 땅값 오른 것만 하더라도 옛날로 따지면 장난이 아니겠죠.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 이제 롯데제가 증자해가지고 뭐 주식이 옛날이랑은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주식이었잖아요, 롯데제가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미래 청산 가치라고 하잖아요. 미래에 얼마의 청산이 될 거니까 거기 그 금액을 그 보유가는 주식 숫자로 나누면 한 주당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롯데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도 삼성에 대한 가격도 만약 부동산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거의 잡주에 불과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근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죠. 뭐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3요소가? 그런가요? 토지, 노동, 자본인가요? 뭐 요즘에 하나 더해서 아이디어? 뭐 이 정도인데 땅이 없으면은 생산을 못 하는 거죠. 땅이 없으면은 기업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기업의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도 생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으면은 모든 건 그냥 종속된 개념이에요. 그냥 본인이 땅을 갖고 본인이 부동산을 갖고 활용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생산의 주체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생산의 주체라는 거랑 부동산이랑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살면서.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죠. 왜냐면은
돈이라는 개념은 되게 웃긴데 이제 뭐 미리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 들어서 적금을 탔어. 그럼 부자가 됐나요? 안 돼 있죠. 적금 들기 전에 내 생활과 적금을 탄 내 생활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세상에 이만큼 있는데 돈은 늘어나고 있는 중이야. 돈은 늘어나고 있는데 요만큼 세상에 돈이 있을 때 난 요만큼 돈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요만큼 돈이 있었는데 이 내 모든 돈을 만약에 적금을 들었다면 세상에 늘어나는 돈만큼의 그 비율로 이자를 좀 받은 거죠. 그러면 돈은 늘어났지만은 여기에 있는 세상은 변한 게 없죠. 늘어난 만큼의 배당을 받았지만 이자를 받았지만 이때와 이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돈만 늘어난 상태이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에 있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뭐 실물 자산밖에 없습니다. 실물 자산밖에. 금이라는 것은 사실 자원이고 지하 자원이고 사실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금도. 우리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제 대상에서 사실 빠져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움직이지도 않지만은 부증산이죠.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죠. 예?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고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규제를 하죠. 금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금값이 뭐 지금 온스당 얼마예요? 지금 25만 원 넘었죠? 예? 요즘에 돌바지 못 해주잖아요. 그냥 10만 원 줘야지. 옛날에는 금이 10만 원보다 쌌으니까 막 7만 원 할 땐 다 금바지 줬었거든. 근데 금이 이제 1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1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금은 그렇게 올라도 규제 대상에서 빠지죠. 근데 규제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는 게 좋은 거지. 조정 대상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밖에 규제에서 빠진 걸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규제 대상 안에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걸 갖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거는 규제에서 빠졌다고 되게 좋아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내 건 팔아도 뭐 중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 막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얼 빠진 사람들도 몇 명 있긴. 예. 말죽거리 알아봤는데 그냥 한번 심심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40년 전에 가격이 한 6천 원에서 만 원이었대요. 40년 전에. 양재역이잖아요. 양재역 상업지역 시세가 지금 뭐 코너 좋은 것들은 3억까지도 가요. 근데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후면에 이제 먹자 골목들이. 3억 나누기 만 원 하면은 이거 원인데 잘못됐네. 6천 원에서 만 원이에요. 예, 만 원인데 3억에서 만 원을 나누면 거의 30만 배 정도 올랐어요. 30만 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부분이죠. 이 가치의 상승으로는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자체를 얘가 앞으로 재건축이니까는 재개발이니까는 미래의 가치가 있으니까는 올라갈 것이다. 이 문제를 이미 떠난 거예요. 저 정도 금액이면. 물론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하고 고도 성장에 놓여 있었긴 했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라는 것을 30만 배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려면은 뭐 캄보디아를 가든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린 그냥 지금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해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투자 가치보다는 지금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예. 지금 고도 성장일 때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왜냐면 돈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품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새로운 것도 막 발전을 하고 4차 산업이 생기고 돈은 늘어나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돈이 늘어나는데 신도시가 막 생겨요. 신도시가 막 생기면은 돈이랑 바꿀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집값이 안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재건축을 해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은 재탕을 한 거죠. 응?
물건의 숫자는 안 바뀐 거잖아요. 물건의 숫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돈은 늘어나 있어요. 그런 새로운 상품에 돈이 몰리면서 물건값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돈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는 것은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숫자가 안 늘어나, 일반 분양이 별로 안 늘어난다니까 그냥 모양만 바뀐 거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 돈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번 페이크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페이크라고, FAK, 가짜, 거짓.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게 돈은 가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배가 상승을 했다. 30만 배가. 가치랑 상관없이 뭐 제가 라면 얘기도 많이 하고 새우깡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신라면 지금 얼마죠? 몰라? 한 개당 얼마인지 모르지만 맨날 묶음으로 사버리니까. 예. 예를 들어 물론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은 뭐 소나타, 그랜저 뭐 계속 경기가 좋든 나쁘든 뭐 1세대 소나타 뭐 계속 나오죠. 차가 나오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뭐 계속 올라가죠. 근데 라면 같은 경우나 새우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우깡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바람만 있는 대로 집어넣고 안에 내용물 숫자는 줄었거든요. 근데 금액이 어때요? 올라갔죠. 새우깡의 가치가 올라가 있나요? 새우깡이 뭐 새우 함유량이 더 늘어났나? 아니거든요. 근데 새우깡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들이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집이 그렇게 큰 또는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팔고 바꿀 게 없는 거지. 내 집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고민하는 게 돈이에요. 내 집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남은 돈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고민거리가 되지 못하는 건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답답한 거죠. 그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세미나도 많아서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더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주식해서. 네. 차라리 로또 당첨된 사람이 더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보다 더 많지 않나? 부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은 어쨌든 나오잖아. 한 명이 아니라 7명, 8명씩은 나오니까는 어쨌든 간에 뭐 비극이야 그건 둘째 치고, 예? 로또 당첨된데 비극이야 둘째 치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되신 뭐 800만 분의 1이라는데 여하튼 간에 7명씩 막 나오잖아요. 그게 그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보다는. 그죠? 자, 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 알고 있는 분. 아마 드라마로 써도 아마 드라마도 13부작, 15부작인데 이 정책이 몇 부작까지 나올지가 정말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허구를 지어내도 드라마도 한 13개, 15개 쓰면 질려버리니까 끝나잖아, 일단. 예? 근데 이 뻔한 정책을 그렇게 재탕삼탕 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나올 정책은 없어요. 뭐 그냥 이전에 16년도 있는데 뭐 하여튼 파리 대책 나왔었고요. 그쵸? 뭐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중에 시시덥지 않은 건 다 빼버렸어요. 그래도 엄청 지금 세미나하면 지겨울 정도로 양이 많아.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뭐 파리 대책 한다 그랬을 때 막 큰일 났다 싶었고 뭐 9.13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싶었고 뭐 다 막 큰일 났다 했었죠. 큰일 났나요? 큰일 났죠. 올랐지 뭐. 올랐어요. 큰일 났어. 올라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그죠?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부활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 세대당 주는 숫자를 이제 줄이고 그래서 LTV DTI 금융 규제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공급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 이게 가장 컸던 부분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주택적 중과를 했고 결국은 이게 오히려 또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는 이걸 안 하면은 양도세 중과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임대사업자를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그런 또 오히려 악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법이 돼버릴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후속 조치가 나오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해서 이제 성남 분당구랑 대구 수성구 대구 뭐 오늘 나오대요. 85제곱미터 10억 찍었다고. 예? 그러니까 서울에 살 일 없어 쫓겨났는데 쫓겨나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결론은. 외곽으로 나가도 10억이라는 거지. 살만한 데는. 그렇죠? 이제 이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강화하겠다.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이제 상한하겠다가 일단은 파리 대책 때 거의 다 나온 내용이에요. 워낙 강했었으니까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017년 신 DTI DSR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체, 담보주택 이 담보 금액만, 그러니까는 금융에 대한 그 부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핸드폰까지, 예? 또는 내가 차량 할부까지 총체적인 상환이 얘가 얼마인지 그걸 다 따져가지고 빚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담보 대출만 우리가 그 담보력을 가지고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만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을 결정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DSR이라고 해가지고 뭐 총체적인 이제 상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때 폭락론자들은 대단했었어요. 막 DSR이 시작되면 다 망한다 막 난리 났었습니다. 이렇게 뭐 도봉 뭐 이런 이렇게 아세요? 우는 분은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뭐 나라가 발칵 뒤집힌다고 설명 혼자 새벽에도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후원금 이렇게 받고 머리 되게 좋은 후원금으로 받아요. 왜냐면은 수강료처럼 받으면은 세금을 내거든요. 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그게 제가 세금 다 삥땅 치고 있는 거거든요. 걔 조사해야 돼요, 걔는. 여하튼간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뭐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청년주택, 신혼, 어르신,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그러니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도 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 막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임차인으로 더 오래 살라고 막 임차인 보호한다니까 엄청 좋아요, 그죠? 장기 전세 20년 막 당첨되면 엄청 좋아해요. 20년 동안 이제 전세를 살 준비가 돼 있는 걸 본인은 엄청 좋아해. 그걸 만든 사람과 당첨돼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진짜로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인가 안 한 사람인가 나는 이제 좋아요? 20년 동안 장기 전세를 사는 거야, 이제. 자기에 대한 주거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엄청 좋아해요. 나 지금 그 사람의 미래가 진짜 암담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뭐 사업을 잘해갖고 제 친구 중에는 요번에 뭐 그 개나리 4차 아파트 재건축한 거 당첨된 애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은 애, 그런 애들 말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20년 계획 안 세워요. 전세를 만약에 20년에 당첨됐으면은 아마 한 18년쯤 돼갖고 큰일 났다 이제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예?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어. 당장 뭐 저도 요즘에 바빠서 안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제 전세 가격 올리려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전세가 막 급등할 때는 안 받는다니까요. 혼자 막 민방위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벨 누르면 불이 갑자기 꺼져 집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만나러 가잖아요. 숨도 안 쉬어. 안 나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게 전세 사는 사람들의 그 세입자들의 그 지금 현재 주소예요. 그 사람이 근데 저는 안 올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계속 내가 임차 금액을 좀 올렸으면 이 사람이 나갈 준비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올려야 얼마냐. 제 생각에는 얼마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런 조금 올린 돈이 나중에 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좀 올렸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불 끄고 숨어 있진 않았을 텐데. 거의 굴 속에 집이 굴이 돼버리잖아, 벨 누르면. 예? 그쵸? 근데 20년 동안 안 올린다고 했을 때, 좀 아니면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이상을 저금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겠죠. 왜냐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20년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차인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거 물론 이렇게 하는 동안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안에서도 이렇게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강화를 했다면 내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지, 아, 내가 임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 법에 맞는 생각으로 멈추시면은 절대로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세입자를 무시하거나, 세입자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52%가 세입자예요. 아파트에. 48%가 소유자고. 그쵸?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들 편을 계속 드는 거 아니에요. 진보 세력에서는. 그쵸? 52%에서 일단 다 표를 얻고, 또 이제 보수가 되면은 막 사람 살려서 막 오히려 막 소비를 부추기고 매수를 부추겨서 48%에서 2%를 더 끌면은 과반이 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정치적인 다 그런 겁니다. 부동산 쪽에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2018년 8월 달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이제 추진을 하죠. 다 모르죠. 나왔던 건데, 그쵸? 뭐 다 까먹었고. 9.13 대책이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하고 있고, 이제 조세제도를 개혁을 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매입을 하죠, 그렇죠? 매입을 할 때랑, 그죠? 그 다음에 뭐 소유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양도를 하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으면은 이 소유를 하면서 매입을 한 다음에 소유를 하면서는 이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규제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매입을 할 때 대출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소유를 할 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터 보유세들, 그리고 양도를 할 때에 대한 중과세들, 그리고 활용을 할 때 임차금액에 대한 보전, 그리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시작해서 뭐 전월세 상한제까지 실시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매입, 소유, 양도, 활용. 예?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없잖아. 그쵸? 거의 규제랑 규제는 다 나온 거예요. 규제랑 규제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또 뭐가 나올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숨죽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근데 규제가 다 나온 상태에서 금액이 형성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랠리가 시작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게 나올랑 말랑 할 때가 제일 불안한 거지. 다 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 보면은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 막 깜짝 놀래고 막 이런 거 봤죠? 예? 뭐 이런 것들. 모르고 있을 때는 되게 사람이 불안해하죠. 근데 막상 꺼내놓으면 막 되게 귀여운 게 나면 막, 막 난리가 나지, 이제. 똑같아. 모든 게 다 오픈되고 났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자들, 이제 못 산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소유자들은 더 안정을 찾게 되죠. 그러면은 누구 위주로 돌아가요? 불안한 사람이 지게 돼 있겠죠.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 상태가 극대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랠리 시작. 물건은 없어지고, 살려는 사람 불안하니까 달려들고, 쭉쭉쭉. 통화, 금리 인하, 그런 현상이에요. 돈 갖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 또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 계시고, 뭐 개포주공을 10년 동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개포주공을 10년 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년 했는데 5년 지나고 왔나 봐. 10년 동안 봤는데 큰일 났다는 거야. 개포주공을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대요. 걔가 도망갈까 봐. 이제는 자기 돈이 이제 가치가 없다, 막. 예? 할 게 없죠. 10억 갖고 할 게 없죠, 이제 거의. 그죠? 잘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존 방식이에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벌지 않으면 한 달에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한 250만 원 정도 서울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조사비라도 내고 얘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전화 오면 안 받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러지 않고 살려면은 최소한 한 250만 원 있어야 돼요. 경조사비라도 내고 살려면은. 그러면은 25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네.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사모님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못해도 40년 더 이상 사세요. 못해도 40년 살면은 3천만 원 곱하기 40년. 이제 지금 돈을 안 버시면 12억 있으면 겨우 사세요. 현찰로.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12억. 12억 있으면 겨우 산단 말이에요. 겨우 한 달에 250만 원씩 빼먹으면서. 그러면 이 12억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만약에 12억이 없다면, 아니면은 250만 원씩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영모기주론도 괜찮아요. 뭐 근데 영모기주론이 뭐 혈연을 끊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이제 영모기주론을 쓰는 순간 뭐 애들이 별로 이제 안 찾아와요, 잘. 예, 그러니까 가장 자식 관계를 절단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이 영모기준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3댕치 때 엄청나게 나오고 이제 뭐 수도권 30만 호 확보 하고 있죠. 근데 뭐 왕숙 찍고 뭐고 생겨도 도심 안 떨어져요. 예? 그 정도 규모로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강남권 같은 강남이 개발됐던 것처럼 또는 그건 아니지만 분당이 개발됐던 것처럼 자족도시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바로 인근에 도시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 갖추고 그 안에 백화점 들어오고 관공서 들어오고 주택 들어오고 학교 가득 차 있고 학원들 생기고 교통망 발전하지 않는 이상 뜨문뜨문 집 지어봤자 풀릴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분당 규모는 돼줘야 돼요. 예? 최소한 평촌 규모는 돼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사를 가요. 그리고 이사 가는 곳에 서울처럼 지어놓으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정책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곽에 짓는 집들은 조금 전원주택 냄새가 나게 지어줘야 돼요. 김포에 짓던 좀 나지막하니 녹지도 많이 지어줘야 서울에서 가면서 쪽팔리지가 않아. 나 저런 게 좋아서 해서 갔어. 부자들이 분산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서울보다 더 빽빽하게 외곽에다 지어놓으면 누가 가 거기 돈 없어서 쫓겨난 거지. 누가 봐도 돈 없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분당 인근에 진짜 전원마을처럼 막 지어놨어. 그러면 저 사람은 저는 뭐 건강이 뭐 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근데 외곽에다 용적률 똑같이 해가지고 막 온 땅이 보이는 게 다 땅인데 집을 그렇게 지어놓으니 뭐 그럼 LH가 지금 집 장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땅 장사하는 거죠. 사는 사람이 비싸게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집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땅을 비싸게 사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뭐 다른 쪽에서는 막 규제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국가 욕심을 오히려 좀 내려놓고 새는 좀 다른 데서 걷어들이고 이런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최근 나온 자료는 급기야 새로운 발표가 아니라 이제는 보완이 나와요. 보완. 그죠?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한 나올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나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완되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이 상승하고 있고 뭐요. 근데 진짜 서울, 경기 쪽, 인천 쪽이 많이 오르지 특별한 데를 빼고는 대구나 광주, 대전 이런 데 빼고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 늘어나는 양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제로섬 게임 비슷해요. 그냥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면은 0이 되는 게임이죠. 그러면은 서울이 플러스가 되고 있고 돈이 일로 몰리게 되면 지금 서울 4채 중에 한 채가 뭐 지방에서 구입한 사람이라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은. 서울 경기권에만 2천만 명이 넘게 살고. 근데 이제 그 외곽에서 또
서울로 유입이 된다면 그 넓은 곳 중에서 서울로 유입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쏠림이 되면은 이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수록 좀 더 많이 일어나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서울 도심에 몰리는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자료도 있는데 이 도시는 희한하게 모순을 갖고 있어요. 모순. 경기를 확장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서울을 분산시키려고 도로망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근데 내 생각은 분산이었지만 바꿔 말하면 또 집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서 분산을 시켜서 도로를 많이 만들었는데 얘 좀 나가라,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라 그랬는데 여기에 도시들이 생기면서 일로 오히려 집중하는 희한한 현상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할수록 뭐 재건축은 우리가 소유자가 늘어나서 소유자는 다 늘어나겠죠. 이제 일반 분양은 다 생기니까.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를 띠고 있어요. 재개발은 오히려 가구 수는 줄어들어요. 재개발을 하고 나면. 무슨 소리냐면 아파트에는 두 가구가 안 살잖아. 아파트는 한 집이 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한 집이 살기 때문에 남는 용적률의 집을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택 수는 늘어났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재건축도 둘 다 주택 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집당 한 가구가 사니까. 근데 재개발은 다가구 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뭐 쪽방촌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근데 재개발은 희한하게 하게 되면은 가구 수는 줄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인구 조사 이래, 뭐 인구 통계 이래, 뭐 처음으로 1000만 밑으로 떨어졌다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 사람이 더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며, 이게 인구론자 얘기들이에요. 인구론자 얘기들. 근데 서울은 재개발을 할수록 서울의 상주 인구는 줄게 돼 있어요. 재개발이 많아질수록. 우리 뭐 서울역 근처의 쪽방촌들, 만약에 뭐 가롤동, 동자동 이런 데들 재건축해버리면 거기에는 한 집당 뭐 20채까지도 살아요. 한 50평에. 그러면은 뭐 그 일반 분양이 나와봤자 그런 집 10개만 하면 200가구인데 그런 게만 뭐 30채만 있어도 얼마예요? 600가구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는 서울시는 인구가 줄게 돼 있죠. 그럼 인구가 줄면은 집값이 떨어지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뭐 도시공학자들은 서울시의 가장 쾌적한 상주 인구는 한 800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한참 더 쫓겨나야 돼. 그러면은 더 쫓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소유권을 안 갖고 있으면 쫓겨나는 거야, 그냥. 서울에 대해서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도시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집중 현상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상주 인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주간 유동 인구예요. 주간 유동 인구. 내가 매일 가는 곳에 가고 편하게 있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매일 가는 곳에 직장 때문에 이사 못 가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상주 인구는 훨씬 더 서울은 더 늘어나는 추세이죠. 지금 뭐 외국인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는 경기가 나빠지면 또 서울에 더 상주 이 유동 인구는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낮에 장사를 하고 낮에 돈을 벌고 밤에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훨씬 더 많이 몰려요. 왜냐면은 체조업 망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에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뭐 대리운전을 하든 타다를 몰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다가 어디 뭐 경기도 저 시골에 살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다 도심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도심은 이런 항상 모순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한 거. 인정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절대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못 떨어뜨리죠. 그렇죠? 예? 예? 절대로 못 떨어뜨려요. 어떻게 떨어뜨려? 쪽수가 안 되는데. 모든 건 쪽수 싸움이지. 그죠? 만약에 기존 매물보다 싸게 판 일반 분양 우리 분양가 상한제 받은 매물이 훨씬 더 많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겠지. 지금은 당첨받은 사람이 로또라는 말을 쓰지 주변이 떨어진다는 말을 아예 안 쓰잖아요. 아예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조합원들 거 뺏어서 그냥
집 없는 사람, 지금 가점 높은 사람들 나눠주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싸움이지, 정책. 정책에서 그냥 가진 사람 거를 조금이라도 뺏어 놓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많이 주면서 표를 가져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재건축 단지에서 빼도 이익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집값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을 언론화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법제화시키고 하면 기존에 집이 없는 52%한테 엄청나게 희망이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이 되면 정치적으로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돼요? 가점 높으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부양가족이 일단 겨우 좌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양가족이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17, 32, 35인가? 맞나요?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가점이 17, 32, 35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부양가족 자체가 무주택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고 부양가족이 많아야 되고 이제 청약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은 거의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무주택으로서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도 많으려면 애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사실은. 지집도 없으면서 무슨 애를 낳겠어. 예? 지집도 없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애 하나 있겠지. 그러면 결론은 부모도 가난했어야 돼. 그래야 부모가 집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편입을 시키지. 그럼 부모가 없는 집에서 현찰 10억 있는 놈이 몇 명이나 돼요. 부모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을 부모를 넣어가지고 부양가족 수를 늘린 다음에 지금 서울에 분양 받으려면 현찰이 그런 애가 몇 명이나 돼. 지가 나와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몇 명 빼고는 거의 해당 사항 없습니다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지금 가점 60점 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 60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럼 무주택자 15에 부모가 애 노는 건 어차피 포기하고 부양가족 넣어서 그럼 부모 동생 다 집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는 가난이 대물림 된 상태에서 계속 무주택자로 있다 특별하게 성공한 놈만 결론은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안 떨어지는 이유가 서울이 장이 너무 좋아. 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공급이 입주가 2022년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네? 강남구청역에 일단은 상하아파트, 응? 상하아파트 쪽, 그리고 지금 반포에 경남, 우성, 반포주공 할 거고, 둔촌주공 할 거고, 개포주공들, 네? 고덕주공들 다 철거해서 입주할 것들만 하더라도 서울의 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입주할 것만 하더라도. 역삼동의 개나리 4차 아파트.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입주를 하면서 돈이 쏠리면서 돈에 대한 낙수 효과도 발생을 해요. 옛날에 입주를 많이 앞두고 있었던 뭐 녹번동의 재개발 무슨 뭐 이런 때랑은 완전히 신길 뉴타운 이때랑은 지금 얘기가 달라. 예? 끼케야 신길, 끼케야 흑석이었는데 이때랑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부셔가지고 지금 입주하고 대기가 2021년, 2022년까지는 강남 서초 장세예요. 강남 서초 장세에서는 2022년까지는 돈이 떨어질 수가 없어. 돈은 돈대로 풀고 서울시 장이 그렇게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2022년까지는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투자를 과감하게 권해요. 이렇게 금리 낮은 상태에서는 레버리지를 있는 대로 갖다 써라 그냥. 뭐 저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찍고 있는데 나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 사도 죽고 저래 사도 죽고 어차피 없어 죽고 빚 때문에 죽나 그냥 한 번 엎어보자라는 거지. 한 번은 네가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한 번 엎어보자 그냥. 금리 이렇게 공짜일 때 한번 엎어보자. 에? 그래서 대출 임대로 받아 살아 그냥 일단. 근데 이제 은퇴를 하는 분들은 좀 참으시고. 왜냐면 얘네들은 회복을 할 수가 있어. 어차피 없잖아. 예?
어차피 없으니까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제 유튜브 들은 사람들 뭐 제가 세계경제 얘기한 거 들은 적 아마 졸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거 들었으면은 그거 할 때 저 이 달러 환율 더 안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예? 1240원까지 뭐 올라갈 때 안 올라간다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너무 잘 된다. 예, 오늘도 떨어졌어요. 예, 수출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근데 우리나라 거의 G20에 대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막 뭐 부족들이 몰려있는 이상한 나라들 말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G20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예? 뭐 G5, G6, G7까지 가다 G20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돌아가는 거야. 지네들끼리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는 거고 독일은 막 차 팔고 있는 거고 예? 미국 뭐 무기 수출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87개월 동안 무역 흑자 국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환율 조작을 하질 않았지만 미국은 환율 조작 예정국이라고 우리는 낙인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겁을 준단 말이에요. 겁을 줘. 환율 조작국.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엄청나게 들어와요. 미국이 안 할 것 같아요. 막 옛날에 뭐 대통령을 만들었니 이런 소리까지 했잖아. 뭐 저는 반신반하긴 하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보고 무슨 뭐 약간 이상한 소리 하겠지만 아이 그런 식으로 돌았다. 근데 그 정도의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힘을 미치는 힘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 환율이라는 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엄청나게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 환율에 대한 거를 계속 얘네들이 더 미국이 우리나라에 더 압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소비를 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지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소비가 증가를 하려면 대출 금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금리가? 은행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소비를 하려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소비도 죽는데. 그죠?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태에서는 탈동조화 현상 크게 안 일어나요.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가 가는 대로 우리나라도 가요. 좀 잘 되면 선진국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가고 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고 우리가 되게 잘 안 되는데 미국이 갑자기 잘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 간다는 거야.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 10위 안에 아닌가요 경제? 예? 경제 10위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는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지금 미국도 경기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동조화 현상, 같이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갑자기 미국만 잘 돼갖고 금리를 올리면은 전세가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오르다 훅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확 떨어지면. 그러니까는 못 사는 거야. 세상에 일이 그렇게 안 일어나요.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지고 오르는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올라가요. 그리고 그 폭이 그렇게 우리가 수직낙하로 막 떨어지지 않아. 사실 부동산이 막 떨어질 때도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 계속 떨어지면 사람이 하나도 안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발생을 하고 분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발생을 하고 막 상속을 받고 뭐를 하고 뭐 별의 별일이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인간사가. 예? 그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떨어졌었고 오르는 것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한번 팍 올랐으면 안 올랐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더 안 오를까 봐 못 산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번 팍 오르면 또 못 사고 또 오르면 또 못 사고 계속 여러분 생각엔 그날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잖아.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 안 그래. 다 행위를 하게 돼 있어. 최근 일주일 돼지고기 안 먹은 사람. 한 명 별로 없단 말이야. 다 먹어.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뭐 어째 다 먹는다니까요.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진짜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먹어요. 돈 없어서 안 먹은 거예요. 소고기. 그러니까는 지금 물론 소비량이 줄기도 했겠지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병이 도니까 오히려 막 공급이 더 많아졌어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자기까지 이게 그 대지 다 매장할까봐 그러니까 출하를 막 서둘러 갖고 다 지금 공급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돼지고기 값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많이 도사를 하더라도. 근데 분양가도 일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일어나가지고 빨리 출하시키고 다 안매장 해버리고 이러면 또 어느 순간은 모자라겠죠. 돼지가 아무리 번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겠죠. 집도 그러지 않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로 막 밀어냈다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급등을 해서 거래가 멈추고 급락을 해서 거래가 멈추고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막 올려갖고 세계가 갑자기 망가지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하는데 지금은 2021, 2년까지는 서울시 장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핵심 지역에서. 핵심 지역. 예? 고덕주공 입주가 2022년까지. 예? 개포주공이 2022년까지. 현재로만 놓고 보더라도 철거된 거 말고. 예? 서초에 경남아파트, 우성아파트, 상하아파트, 강남의 개나리 아파트. 너무 좋아, 장이. 뭐 송파에 이제 진주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하면은 장이 너무 좋다. 강동의 둔촌주공. 장이 너무 좋아. 장이 너무 좋으면 돈이 돌겠죠. 돈이 많은 상태에서 또 돈이 돌 거 아니에요. 장이 좀 돈이 도는 거야. 그러면은 부도가 안 나. 부도가 나도 돌리면은 살아나요. 부도가 나도. 우리나라 IMF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분양권 전매, 부동산에서는. 분양권 전매 허용. 그냥 막 여기서 사면 바로 팔 수 있어. 그냥. 무제한 허용. 그때 생긴 게 란이 이거잖아. 막 이렇게 무제한 허용할 때 이렇게 해갖고 우리 분양계약서 보면 이렇게 그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계약서 뒤에 별지가 생긴 게 그때라니까. 예? 도장 막 다 찍게 하고 한번 해봤어야 알지, 그죠? 매수자 도장 계속 찍게 계속 넘기게 해놨잖아. 아예 그냥 여러 번 넘길 수 있게. 예? 돈이 계속 돌게. 계속 돌게 한 게 또 두 번째 행위가 뭐가 있죠? 금 걷는 거 말고 팔아서 펴놓고 뭐 만들어줬어요? 카드. 카드. 금방 극복했잖아요. 그쵸? 그런 거야. 그러면은 강남에 그런 장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돈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비싼 곳부터 돈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못하는 데서 돌면은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못생긴 애가 옷 예쁜 거 입으면 아무도 안 따라해. 근데 아주 예쁜 애가 옷을 예쁜 거 입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주 지금 예쁜 곳에서 입주들이 2022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이 나빠질 수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해요. 레버지를 있는 대로 해서 아파트를 그냥 무리하게 사라 그냥. 무리하게 사라. 그래서 사는데 산다라는 마음가짐만 가지면은 그 다음부터 나랑 상의를 하자. 그래서 그 정도 마음 결정을 하시고요. 일단 첫 시간은 50분 지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예.